안녕하세요.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수학교사 박선준입니다. 오늘은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앞에 곱셈 공식을 잘 배웠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푸는지 직접 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5a제곱 b 마이너스 3ab 제곱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하면 여기 두 항에 있는 공통 부분이 보이시나요?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죠. 그래서 a를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뽑아내듯이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버리면 여기서는 뭐가 남죠? a만 끄집어내면 5ab가 남죠. 뭐 했는지 될까요? a를 머리채 잡고 하나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5ab. 그다음에 여기서는 a 끄집어내버리면 마이너스 3b 제곱. 그래서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으로 쭉 풀어져 있는 애를 곱셈으로 분해해서 만드는 거, 이걸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인수분해 요령은 공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공통. 선생님이 인수분해 공식을 몇 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요런 뭐라고 할까? 줄임말들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인수분해는 이 중에 뭘로 하면 좋을까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수분해는 이 꽁치 정리 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낯설어도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입에 익숙해질 거예요. 이 꽁치 정리 2.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공이라는 말로 이 꽁이 공을 두 개 합쳐서 공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면 공통, 그 다음에 또 공이라고 하면 공식.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끌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치는 치환이에요. 치환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수학에서 어떤 긴 값을 하나의 문자로 대치할 때 그런 거를 치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치환의 방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와서 조금 생기는 부분이 이런 정리 부분인데,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경우와 우리가 배웠던 항등식에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방법.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 단어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꽁치 정리 2. 네,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앞에서 봤던 공통을 이용해서, 공통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것. 같은 형태죠. 같은 형태죠. 근데 여기는 3도 있고 a도 있는, 그리고 b도 공통이네요. 그래서 3ab를 이렇게 머리채 잡고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면, 죄송합니다. 3ab를 끄집어내면 여기서는 뭐가 남죠? b만 남죠. 여기는 3ab 끄집어냈으니까 마이너스 a 남겠네요. 이렇게 공통을 끄집어내는 방법. 이게 첫 번째 인수분해 요령이고요.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해봤던 전개 원리니까 곱해서 3 되는 수 중에서 더해서 마이너스 5 뭐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기억나시죠? 요거? x자로 쓰고 답은 이렇게 쓰는 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그럼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6. 요거는 중학교 때 내용이니까 건너뛸게요. 고대에서 이런 방정식 풀이에 썼다라고 하는데 교과서 할 때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하고 전개를 그림으로 설명해 놨어요. 이거 3차 입체도형인데 한 변이 a 플러스 b인, 그러면 정육면체인데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높이 전부 다 a 플러스 b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3번 곱하면 이런 입체도형이 되는데, 이걸 다 쪼개 놓으면, 다 분해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식이 전개를 한 거고 이쪽 식이 인수분해 한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정육면체 입체의 부피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요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하고,
곱셈의 낱낱이 3개의 곱셈 요소로 분해했다 해서 인수분해예요. 그리고 이걸 풀어 쓰는 거를 전개 또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이라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아주 쉽게 이해하면 앞에서 배운 곱셈 공식을 거꾸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개했던 이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해버리는 거, 이게 인수분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 문제를 풀어볼게요. 곱셈 공식 쭉 나오죠. 이거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까지가 중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 2차죠. 2차 완전제곱식, 합차공식, 2차식의 전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요거부터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3개, 요까지군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자꾸 실수를 해서 요까지가 중학교 때 내용. 요게 3개의 제곱, 완전제곱, 그 다음에 완전 세제곱 기억하시죠? 완전 세제곱 2개, 그 다음에 세제곱에서의 합차, 합차는 2개 있죠, 세제곱에선. 그래서 요거 곱셈 공식에서 한번 외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꾸로 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공식일까요? 이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세제곱, 이거 A 세제곱, B 세제곱 가운데 3A 제곱 B, 뭐 이런 공식 기억나나요? 3AB의 제곱. 그러면 뭐가 되죠? 한번 써볼게요. A가 X고 B가 2입니다. 2. 이런 공식. 이런 곱셈 공식 기억나시죠? A 세제곱. 쭉 가운데 뭐 써지고 뒤에 B 세제곱. 가운데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3A 제곱 B, 3AB의 제곱. 요거를 거꾸로 쓰는 거예요. 거꾸로. 요거를 이쪽 편에, 요거를 이쪽 편에. 그러면 A가 X 요렇게 되죠. X 3승. B가 2, 8. 답 쓸 수 있으실까요? 여기 뭐만 쓰면 되냐면 X 플러스 2의 3승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으면 좀 당황스러워요. 이거 전개해 보세요. 이거 전개해 보시면 X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비니까 여기다가 X하고 2 집어넣는 거예요. X제곱 곱하기 2니까 6X제곱. 네, 보시죠? 계산 되시죠? 계산. 그 다음에 3AB니까 3X 2의 제곱. 4, 3, 12. X 플러스 2의 3승 8. 요게 답이라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공식은 암기하는 겁니다. 수학에서 공식이란 건. 그래서 암기해서 쓰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식 암기해서 쓰는 거죠. 합차 공식, 세제곱 합차 공식이니까 답은 뭐가 될까요? A 마이너스 3B네요. 3B. 이게 27B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죠. 이게 합차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긴 플러스 3B랑 A를 곱하는 거죠. 곱하는 거. 그러면 3AB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3B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9B의 제곱. 이렇게. 공식을 아신 분은 쉽게 따라올 수 있는데 공식을 모르시는 분은 선생님이 외워서 막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뭔지 요런 관계, 공식에서의 A값과 B값이 요 주어진 문제에서 뭔지 요것만 잘 찾으면 쉽게 인수분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 더 해볼게요. 쉽게 그냥 공식 가져다 놨습니다. 쓰실 수 있겠죠? 합차 공식 세제곱에 앞엔 뭐 들어가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제곱 요 뒤에 B의 제곱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AB 공식입니다. 공식. 선생님이 외워서 쓰는 거라서
공식 안 외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공식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렇게 돼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식 부분은 그냥 많이 풀어보는 거 말고는 선생님이 따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로 문제 1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완전 세제곱의 차죠. 차, 뺄셈. 다음 요건 합차 공식. 요거는 뭐가 되죠?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제곱이 하나, 둘, 셋. 세 개의 완전 제곱. 요거는 3차의 합차 공식. 두 번째 공식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찬찬히 교과서를 보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요령이 필요한 인수분해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이공치라고 했죠. 치환입니다. 치환. 여기서 치환하고 싶은 애가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느낌 있어요. 느낌. 수학에서의 느낌. 얘랑 똑같은 부분이 보이시나요? 얘를 A로 치환할 거예요. A로.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 곱하기 A 빼기 1 마이너스 6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A에 대한, 이게 좀 복잡한 식이었는데 X에 대한 4차식이었는데 우리는 2차나 3차를 할 수 있죠. 요거는 A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요거 분배해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 되시죠? 이건 중학교 때 아까 했던 곱해서 6 되는 숫자 중에 빼서 마이너스 1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A 요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얘는 A 빼기 3과 A 더하기 2로 인수분해 된다. 근데 이렇게 답 쓰면 안 돼요. 왜? 치환을 했는데 다시 돌려놔야 돼요. 이 치환했던 거를 원래로 돌려놔야 돼요. A가 뭐라 그랬죠? 우리 A가 X제곱 플러스 2X, 그러니까 요 A 자리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를 다시 넣는 거죠. 빼기 3,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요것도 A니까 플러스 2 되시겠죠? 다음 요 2차식도 혹시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곱해서 3 되는 애 중에 빼서 2 만들 수 있죠? 3하고 1. 요거는 이렇게 안 쓰고 바로 쓸게요. X 더하기 3이랑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뒤에 식은 곱해서 2 되는 수 중에 더해서 2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간단히 한 문제 더 복습해보죠. 뭘 치환할지 보이시나요? 쉽게 보이죠? 요거 A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되죠? A 마이너스 2와 A 플러스 1.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다시 돌려놔요. 원래 있었던 X값으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하면 0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좀 보기 좋겠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3. 치환은 여러분들이 뭘 치환할지만 정하면 그 다음은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숙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치환해야 되는지 보이시죠? 요거 x 플러스 y. 그다음에 여기는 좀 팁을 드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를 치환하고 싶으실 텐데 그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거 치환해버리면 요거랑 숫자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요. 두 개. 그러면 전개하면 4개의 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치환해버려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얘는 a 플러스 4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될까요? 1에다가 4 더하면 5 되잖아요. 그러니까 1까지를 아예 그러면 요거 두 개밖에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돼버리죠. 뒤에 3 있고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떻게 치환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요거 치환하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뭐 보이는 대로 치환을 하시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요것도 치환 똑같은 형태예요. x 4승 x제곱. 그럼 x제곱을 a로 치환하면 2차식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죠. 2차식 되겠네요. 요건 한번 풀어보시면서 숙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가 어렵습니다. 이제. 전혀 인수분해 될 것 같지 않는 이 아이들. 이 꽁치 정리에서 마지막 두 가지.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인수분해하는 요 네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내림차순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제일 높은 거부터. x에 대해서 제일 높은 건 뭐죠? 지금 x제곱 있죠. x제곱. 이게 제일 높죠. 그 다음이 x. y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로 2차, 1차인데 일단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2x제곱 그 다음에 얼마 x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같이 정리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5y 요 x 뺐으니까 여기서는 x 빼면 뭐 남죠? 1 남죠. 1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머지를 쭉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요 뒤에가 우리가 봤던 y에 대한 2차식이에요. 2차식. 요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일단 마이너스를 끄집어낼게요. 얘를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여기만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3y제곱에 마이너스 4y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3y 플러스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게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이시면 한번 할게요. 3y랑 y 여기는 1, 1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여기 둘 다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 그래서 마이너스 4y가 되겠죠. 그래서 3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2x와 x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1과 y 마이너스 1 이걸로 이렇게 잘 엮어서 마이너스 5y 플러스 1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5y가 되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6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순서를 바꿔서 이쪽이 2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뭐 되죠? 마이너스 6 x는 빼고 계산할게요. x는 빼고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곱하면 뭐 되죠? 뒤에 y 마이너스 1 그러면 요거 나오나요? 마이너스 5y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네요. 한번 그냥 보고 있으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최종적으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인수분해하면 x랑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 그 다음에 2x랑 이쪽에 y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인수분해를 두 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한 단계 정도만 있으면 이게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데 인수분해를 한번 하고 그걸 또 인수분해 해버리는 이게 좀 뭐 상자 속의 상자? 뭐 이런 느낌이라서 어려운데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이쪽은 중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찬찬히 써놓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중학교 때 인수분해랑 같은 구조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좀 많아서 헷갈릴 뿐이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은 쉽게 하는데 선생님도 이거 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한참.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기화 3만 번 이런 게 있는데 기술이 되려면 3만 번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 인수분해나 곱셈공식 쪽은 그런 종류의 수학이에요. 많이 풀어본 사람이 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풀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그리고 풀다 보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여요. 그냥 보여요. 그래서 뭐 구구단이 왜 그렇게 돼? 라고 물을 때 구구단은 많이 외우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외운 거는 금방금방 나오니까 이 인수분해도 곱셈공식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번 풀고 여러 번 외우면 해결이 잘 됩니다. 요거까지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전 안 해봤네요.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요거는 조금 더 간단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 정리하는 요령은 이제 아시죠? 2x제곱, 그 다음에 얼마 x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요거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 여기 뭐 들어가죠? 요게 x항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요거 인수분해 하실 수 있나요? 보이실까요?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y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무슨 공식이죠? 곱셈 공식에서 합차 공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합차.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과 y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은 2x, x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어떻게 연결하면 마이너스 y가 나오죠?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야 되겠네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누구한테 줘도 상관없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y가 되니까. 마이너스 2y가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뭔지 보이시나요? 선생님 안 쓸게요. 예. 쓰다 보면 또 시간이 가서. 그래서 답은 2x 플러스 y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거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재미없어요. 선생님이 답을 쓰고 있거든요. 정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게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런 조정들,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 마지막 오늘의 피날레. 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요 식이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u 마지막 상수항의 약수 중에 하나로 인수정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수정리는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숫자로 하나를 대입했을 때 는 0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6의 인수가 1, 2, 3, 6 있는데 이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적용하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의 3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6. 그럼 0 되죠? 0?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으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차식을 1차식과 요거는 몰라. 근데 이건 어떻게 찾느냐? 요 2차식을 이렇게 조립제법 하는 거 기억나실까요? 1, 마이너스 4, 1, 6 부품 떼와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요. 그러면 여기 나오죠, 요거. 요 몫이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인수정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해야 되긴 하지만 항등식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문제로 찬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이건 뭐 공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공식은 없어요. 이런 공식은. 이런 공식이 있는 것, 여기가 3승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 치환? 요 치환할 거리도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다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인수분해 될 거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 인수정리가 뭐라고 했냐면 요거의 약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6의 약수 1, 2, 3, 6. 플러스 마이너스를 근데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숫자들 중에서 대입해서 0 되는 숫자를 찾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먼저 해볼게요. x에다가 1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이렇게 직관이에요. 선생님은 한번 풀어봐서 뭐가 될지 아는데 일단 잘 모를 때는 1부터 그냥 넣는 거예요. 1 넣으면 1 더하기 1 빼기 5 마이너스 6, 0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이건 실패. 얘는 인수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이번엔 마이너스 1. 아니 왜 6부터 안 넣고 작은 숫자가 계산하기 편해요. 작은 숫자가. 그래서 작은 숫자로 하나만 일단 건져내면 돼요.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6. 얘도 0이 안 돼요. 보이시죠? 0이 안 되는 거. 그럼 얘도 실패.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넣어가면서 찾는 거예요. 네, 찍기죠, 찍기. 그렇지만 이게 되게 고급진 이론이거든요. 항등식이라는. 2 이번엔 넣을게요. 다음 차례 2 넣으면 8 더하기 4 빼기 10 빼기 6 되나요? 안 되네요. 이것도. 여기가 16인데 여기 12밖에 안 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내심을 갖고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이번엔 되겠죠. 플러스 4 플러스 10 마이너스 6 되네요. 14 마이너스로 14 플러스로 14 는 0 되는 애. 얘가 그러니까 얘의 인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나눗셈이 x 플러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죠.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면 뒤에 몫이 붙을 거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차식, 여기는 몇 차식일까요? 2차식이겠죠. 3차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찾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나눗셈 하는 방법으로 찾으면 돼요. 얘를 얘로 나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은 뭔지 기억하시죠? 부품을 떼와요. 개수. 1,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1,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2. 그러면 두 가지. 내릴 땐 더하기, 내릴 땐 더하기. 올릴 땐 뭐 하죠? 곱해서 올려. 이거 곱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2. 뭔지 기억하시죠? 조립제법. 내리면 마이너스 1. 내릴 땐 더하면 되니까. 다음 곱해서 올리면 2. 내릴 땐 더하면 되니까 3. 올리면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 곱하면 6. 여기가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조립제법이 되도록, 나머지 0이 되도록 인수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뭘로 집어넣으면 되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아니죠. 2차식의 형태로 넣어야 되죠.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3차식은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됩니다. 물론 이 2차식이 더 인수분해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곱해서 3 되는 애 중에 빼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 여기가 끝. 요 마지막 인수정리가 사실 요 단원에서 배우고자 하는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인수분해를 이렇게 고차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느냐. 그래서 요거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뭐 이렇게 간단한 앞에 말했던 이익공치 정리 2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공치 정리라는 게 뭔지 공통, 공식, 그 다음에 치환, 그 다음에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 여러분들이 이 인수정리 단어는, 인수분해 단어는 곱셈공식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내주는 과제 꼭 잘 수행하시고 마지막으로 퀴즈도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